네, 어머니께서 이제 혀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여러저런 이제 치료를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시니까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어떤 구내염이라든가 이런 혀 통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흔히 말해서 입병, 혀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스트레스나 심장의 열하고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속을 크게 좀 끓이셨다든지 아니면 좀 배려심이 있으셔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속에 좀 쌓아두셔서 속에서 마음을 끓이시는 분들이 이런 입병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병들을 잘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혀는 설자 심지묘라 그래서 심장의 싹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 상태를 보면은 심장의 상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진이라고 해서 몸 전체 상태를 좀 비교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지금 혀끝이 빨간 모습 보이시죠? 혀끝이 빨갛고 혓바늘이 돋아 있는 모습, 그냥 심장열이 나온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심장열이 있을 때는요, 한약에서는 심장열을 끄는 쪽으로 한약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침 치료를 통해서도 심장열을 좀 내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해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 또 입병이 있으신 것 같다 하면은 제가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꼭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혈자리 몇 개를 눌러보는 것도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양 젖꼭지 가운데, 유두 사이 가운데 보면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기가 울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화병이 있다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남성분들은 잘 안 아프고요. 좀 속 많이 끓이신 여성분들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눌러서 좀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소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수소음 심경, 심장이 경락이 지나가는 소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팔꿈치 안쪽에서 1cm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심경의 하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은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에 부담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근육통 있으신 분들 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침을 놓거나 아니면은 피를 빼줘도 좀 굉장히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침 치료, 한약 치료를 하시면은 좀 분명히 좋아지시는데 이게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금방 좋아지진 않고요. 조금씩 좀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초가 좋아요, 감초. 그래서 감초 달인물을 입안에 가글처럼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 병에 좀 효과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약간 속 끓이시고 하신 분들은 예전에 좀 쌓였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생활 속에서 좀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를 조금씩 풀어내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같이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시는 맛이 있으시니까 꼭 한의원에서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약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이제 구별을 지을 때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좀 부작용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좀 먹을 수 있는 약들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한약은 이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이 한약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처방을 하는 게 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옥고나 공진단이 참 뭐 몸에 좋고 뭐 피로 회복에 좋다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은 이것도 몸에 맞춰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홍삼 같은 경우도 뭐 혈압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짧게 드시는 건 상관없어도 장복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옥고나 공진단 같은 경우도 한의원에서는 이제 환자 상태를 보고 이 환자가 뭐 간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이제 어떤 공진단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하고 어떤 진액이 부족하거나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경옥고를 처방을 하고 어떤 이런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면밀히 보고 파악을 하는 게 이제 한약이고요. 아마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는 이제 한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정확하게 진단이 된 이후에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본인의 몸 상태를 조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들은 목이 좀 안 좋으실 때 네. 배즙 같은 거 드실 때 또 도라지 같은 거 넣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도라지랑 배즙이 궁합이 잘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궁합이 잘 맞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길경 미고료인종 제약 상승 개융홍이라고 길경의 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약
상승, 약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길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붙었을 때 약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 같이 어떤 길경이랑 어떤 배즙이 만나면은 배즙이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 진액을 보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길경이라는 약재가 상승을 시켜줘서 목까지 좀 도움을 주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감길탕이라고 있습니다. 감초와 길경의 조합인데요. 마찬가지로 인후통에 많이 쓰입니다. 어떤 감초의 소염 작용을 통해서 목구멍의 인후통을 많이 좋아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도라지 무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이제 매운 걸로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 어떤 매운 맛이 발산하는 작용이 있어요.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경이 위로 끌어올리는 성질과 궁합이 잘 맞아서 어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오래된 산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경을 잘 드시면 좋으시고 요새 이제 실험적으로는 항암 효과라든지 항염증 효과, 그 다음에 혈당 및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한의학에서 진액이란 말을 많이 쓰고 계세요. 실제로 일을 다 하고 나서 진이 다 빠졌네 이런 말도 쓰시고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나면 피가 마르는 것 같다, 진액이 마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진액 자체는 어떤 우리 몸의 수분을 총칭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우리 몸의 윤활유,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진오객이라고 있습니다. 금진오객, 금과 옥과 같은 진액이라 그래서 금진오객인데요. 이제 침입니다. 침이 이제 보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뭐 키스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어르신들이 침 많이 뱉으면 복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침이 굉장히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데 굉장한 작용을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진액이 충분하고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침을 닦아도 계속 침이 나와요. 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진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구는 안구 건조증이 오고 입은 입대로 마르고 소화는 또 소화액대로 안 되고 뭐 기침을 하면은 끝까지 감기 끝에 마른 기침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진액을 스스로 보충하는 법에 대해서 양생법으로 좀 알려준 게 있습니다. 고치법이라 그래가지고요. 간단한데 진액을 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른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어금니를 살짝 36번 이상 부딪혀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시면 침이 약간 고입니다. 이 침이 약간 고인 상태에서 이 혀로 잇몸과 이 사이를 이렇게 훑어주시면은 이러면 혀가 더 많이, 침이 더 많이 고이거든요. 이 침을 3번에 나눠서 삼키면은 진액을 많이 보충할 수 있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